뉴스에서 많이 보셨듯이 우리나라 원전 부지에는 사용 후 해경료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권고한 해법은 지하 500m에 영구 격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직 세계 어디에서도 안전한 500m 처분장은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실제 연구가 필요합니다. 1978년에 우리나라 원전 고리 1호기 이후에 반세기 동안 쌓인 고준위 폐기물, 이것들을 안전하게 저장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대전에 사용 후 해결료 지하 처분을 위한 연구시설이 지어졌습니다. 커트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 연구 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저는 동굴처럼 깜깜할 줄 알았거든요. 불도 몇 개 안 켜놓고. 네, 완전 환하네요. 어때요? 시원하시죠? 어떻게 이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될까요? 들어오자마자 시원하죠. 이게 에어컨을... 이제 지하 시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하를 들어가게 되면 여느 뭐 용암동굴이나 석회암동굴 들어가시면 다 그렇겠지만 네. 이 땅 속은 굉장히 항온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항온 항습을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이 KURT 내부는 연중 18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와서 작업하면 매우 시원하고 네. 겨울철에 들어와서 실험을 하면 굉장히 따뜻하죠. 아, 그렇겠네. 계속 18도를 네. 유지하니까. 숫자가 저기서부터 적혀 있던데. 들어오는 이제 위에서 시작되는 포탈에서부터의 길이가 이제 표시되어 있는 거고. 고준위 폐기물은 10만 년 동안 밖으로 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류 계산만으로는 그 시간을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1997년에 정부는 중장기 원자력 연구 계획을 세우고 지하 깊은 곳에 폐기물을 묻는 기술을 핵심 과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전 땅속에 시험 터널 커트를 기획했고 2006년에 첫 굴착을 마쳤습니다. 이 터널 깊이는 120m, 길이는 550m 규모입니다. 여기는 흐르는 게 다 지하수인가요? 그럼요. 네. 그럼 지하수가 이렇게 막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지하수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하단 부분의 지하수가 항상 수집이 되게 되고 그 해당되는 지하수는 터널 시설의 운영에 대한 안정성 문제로 일정 수위가 되면 바깥으로 빼내는 작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 안반에서는 지하수가 도대체 어떠한 통로를 따라서 움직일까요? 암석 사이사이에 쪼개져 있는 틈이 있다면 그 틈을 따라서 지하수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이 구조선은 이게 사실상은 우리가 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구조선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이게 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층면인데요. 단층면인데 지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단층면 안에 있었던 단층 구성 광물들이 바깥으로 지금 삐져 나와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질을 보고 콩비지다 해서 단층 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지하수가 흘러가는 통로를 따라서 주요한 오염물질들이 이동을 할 수 있고 이 KURT에서는 지금 이 주요 단열면을 대상으로도 어떤 오염물질들이 이동할 수 있는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첫 준공될 때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 여기가 막장이었고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2015년도에 2차 확장이 됐을 때는 여기 뒷부분 전부 다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는 뭐 여기가 원래는 저 펌프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막장이었을 때는. 근데 이제 우리가 더 확공하고 나면서 이제 자리를 옮겼죠. 지금 지하 500m까지 내려간 지하수 관측공들, 그다음에 350m, 300m짜리 관측공들도 지금 전부 다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10m가 들어가는데 이 10m 사이에 지하수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네. 그 통로만 대상으로 격리를 시킨 거죠. 격리를 시켜서 한 곳에서는 오염물질을 집어넣어보고 네. 다른 곳에서는 오염물질이 어떻게 퍼져서 들어오는지 시험하는. 지금 여기가 바로 T, 열과 그 다음에 M 역학을 갖다 실험을 했던 곳이고 맨 처음 초기에는 벽면에 수평 또는 경사 시추공을 뚫어서 히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히터 열 발산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암석들의 열 응력, 변형 이런 게 어떻게 벌어지나 이런 거를 시추에 의해서 실험을 진행을 한 곳이 조심하십시오. 지금 이런 데 시추공 이게 공 뚫어져 있는 데가 다 그런 실험을 진행을 했던 곳이고요. 내년부터 시험을 시작할 거는 실질적으로 저렇게 두 개가 엮여져 있는 시추공을 뚫고 시스템 만들고 이 터널을 매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열, 수리, 역학, 화학, THMC의 상호 복합 반응들을 전부 다 모니터링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연구진들은 열, 물, 힘, 화학 이 네 가지 요소가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직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점점 확장을 하기도 했고 2012년에는 IAEA 공식 지하 연구시설로 등록도 됐습니다. 커트는 10만 년 동안 폐기물의 처분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도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처분 뒤에도 붕괴열을 방출합니다. 계속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이 열이 암반에 전해지면 암성은 당연히 팽창하겠죠? 그래서 응력이 재분배됩니다. 막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진은 지름 86cm 시추공에 전기 히터를 설치해서 임의로 열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장기 가열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시험 결과 화강암은 초기 몇 주 동안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지만 열이 점차 빠져나가면서 더 이상의 균열은 멈췄습니다. 또 벤토나이트라는 완충제를 이용해서 열을 빠르게 분산해서 암반 팽창을 막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온도를 계속해서 높여서 단계적으로 추가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지금 똑같은 벤토나이트인가요? 성분이 조금 다른 벤토나이트인데요. 성분에 따라서 팽윤능이 좋은 벤토나이트가 있고 팽윤능이 조금 적은 벤토나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팽윤이 상부에서부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밑에까지 지금 젖지 않고 경계면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팽윤이 일어나서 부피 팽창이 일어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이 유입되지 않고 지하에서도 지하수의 유입을 처분장대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벤토나이트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해서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나라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경제적인 방법이 땅속 깊은 곳에 매립하는 방식인 심층 처분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40년대, 50년대부터 시작된 처분 방식에 대한 옵션은 굉장히 다양했죠. 말씀드리면 해양 투기 방식, 그 다음에 해양의 해저에 처분하는 방식, 빙상에 처분하는 방식, 우주에 처분하는 방식, 그 다음에 우리가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 만나는 섭입대라고 불리는 지역에 처분하는 방식. 근데 이 모든 방식은 기술적인 실현이 불가능한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국제적인 조약, 협약의 내용으로 지금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한 게 지하에 묻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얘가 이제 1차로 검증 실험 자체를 했던 겁니다. 지금 처분 공을 뚫고 매질 체들을 각각 집어넣는데 처분 용기는 땅속 500m에서 수천 년에 가까운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구조는 두 겹으로 설계됐습니다. 안쪽은 주철로 만들었고 이 주철은 강도가 높아서 외부 안반 압력이랑 또 충격을 건들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사용 후 핵연료 집합체를 넣은 뒤에 또 볼트로 뚜껑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바깥쪽은 구리로 감쌌습니다. 구리는 부식에 강해서 지하수와 접촉해도 오랫동안 녹이 잘 슬지 않습니다. 핀란드나 스웨덴 기준으로 구리 두께는 5cm가 표준이지만 연구진은 적층 제조, 냉간 스프레이 기법을 활용해서 두께를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두께가 줄어들수록 비용이 저렴해지니까요. 이렇게 완성된 이중벽 용기는 벤토나이트 완충제에 쌓여집니다. 그리고 설계 수명은 10만 년 이상으로 설정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용 후 핵연료를 땅속 깊이 인간의 삶과 완전히 격리시키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커트의 터널에서 측정되는 모든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미래를 지키기 위한 과학자들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수가 유입돼서 열이 안반을 태우고 지하수 한 방울이 금속에 닿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려면 기초과학이 단단해야 했습니다. 물리, 화학, 지질, 재료과학이 서로 손을 잡고 10만 년의 시간까지 계산했습니다. 3D 적층으로 뿜어낸 구리 한 겹, 팽윤으로 틈을 막아낸 벤토나이트 입자 하나, 그리고 단층을 흘러가는 지하수 속 미량 원소까지 모두가 안전이라는 한 목표를 향해 연결됐습니다. 미래의 누군가가 돌이켜볼 때 이 깊은 터널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들이 안전한 지구를 만든 첫걸음이 되었다고 기억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카페24에서 이번에 콘텐츠 제작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쇼핑몰 운영 때문에 밤낮 없이 계속 일만 하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지금은 운영 자동화의 시대입니다. 상품 등록, 상세 페이지, 마켓 연동, 광고, CS까지 혼자서 반복하는 운영은 이제 비효율적이죠. 프로를 신청하면 자사몰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상품도 자동 등록됩니다. 상세 페이지까지 완성된 상태로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 마켓 상품도 자사몰로 자동 연동되고 또 자사몰과 마켓은 따로 관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해외 판매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 한 번이면 영문몰, 또 일본몰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상품 자동 번역도 되고 글로벌 SEO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또 액신베이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또 가입비가 22만 원이지만 무료라고 합니다. 수출 신고, 배송, CS 매뉴얼까지 모두 카페24 안에서 해결된다고 합니다. 지금 설명란 링크에서 카페24 프로 무료 체험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가보시죠.